네, 2022년 1월 5일 이정훈입니다. 어제는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서 뭐 북쪽에 투입하겠다, 기염을 토하던 대한민국 군, 오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보냈던 무인기, 무사히 북한으로 돌아갔죠. 그 무인기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촬영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던 군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국정원에서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도 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다라는 거를 시인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니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국회 정보위가 열렸던 모양인데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주사파 출신으로 참 믿긴 미운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간사로서 정보위 전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거는 양당 간사만 이야기할 수 있죠.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답변을 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힘당의 유상범 간사는 무인기가 서울에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대통령실을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 국정원 측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라는 사족을 붙였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국정원은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국가안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상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지금 제가 군인들을 늘 보면은 학생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왜냐면 못한다 그러면 기합받고 훈련받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상 그 상황이 벌어져서 시험 같은 거 보라 그래서 보고 오면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인터넷 강의를 못 들었니, 뭐 돈이 없어서 못했니, 학원비 안 했니, 그 조직만 들어달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군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군을 운영하면 안 된다 늘 생각하는 건데, 북한 무인기가 은평구까지 왔으면은 은평구에서 직선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산 찍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을 군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뚫렸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하다가 그 각도에서 카메라 돌려보면 계산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있다고 시인해갖고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면은 북한 무인기를 뭐 제대로 막을 수 있대요? 인터넷 강의 다 듣고 나면 우리 애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새빨간 거짓말들 참 많이 합니다. 민주당은 신이 났어요. 박홍근 원내대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엄중문책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경호실에서 책임져야 하나?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나? 참 죽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어제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렇게 찍은 유튜브는 많은 분이 보지는 않으셨어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되게 보수적인 분일 텐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우리 군을 혼내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선택할 사항이지만은 우리 군에서 뭔가 개면적인 게 생기면은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큰 소리 칩니다. 네, 사후 약방문입니다. 우리 군에서의 맹점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우리의 송골매 무인기를 북한으로 넣지 않았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첫 번째 이 보도가 났을 때부터 우리 군의 맹점, 사단장이 결심해도 되는 거고, 옛날엔 3, 4단장 박정기 소장이 했었고, 그 다음에 1차 연평 때는 이함대 사령관인 박정성 소장이 했는데 그 전방에 질비하게 서 있는 10명의 사단장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1군 1사단장, 해병대 2사단장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엔 수도군 단장, 1군 단장 뭐 하는 거예요? 지작사령관은 뭐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걸 대통령한테 결심 바꾸서야 할 정도로 이 심약한 지휘관들, 지금 군인들 병사들 훈련시키는 거 못지않게 이 고급 지휘관들 결단력 있게 그들은 디시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다 OODA에 따라서 안 하잖아. 모든 걸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 차라리 내가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합참이 군에서 뒤집은 사실을 자세히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게,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군 첩보를 삭제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이 군 정보에 있어서는요, 제가 그 전에 정보를 취재해보고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의 한 파트도 써보고 공작이라는 책도 써보고 쭉 보니까, 이 정보의 세계에서는 이 입수한 첩보하고 그걸 가공한 정보는 한 번 생산되면 그걸 임의로 막 삭제하면 삭제한 사실까지도 같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국개발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서버를 다 뒤졌지 않습니까? 그 서버를 뒤지고 누가 했다까지 다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추적이 됩니다. 그 전에 김재규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재규 부장만 따라다니는 정보부 요원이 따로 있더만요.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서 셀지 모르니까, 정보는 고급 정보는 대개 지휘관에서 세니까 그 사람을 따로 감시하는 게 정보의 세계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박지원 씨가 이끌던 국가정보원, 서국 씨가 이끌던 국방부에서 삭제 지시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기록에 남아서 지금 서서박, 서훈까지, 서훈, 서욱, 박지원 씨가 줄줄이 기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보고 있는, 불과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럼 합참에서도 군에서도 이번에 들어온 무인기가 청와대 대통령이 찍었다 안 찍었다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얼른 바꾼 거고, 그렇게 바꾼 거는 같은 정보를 국가정보원도 분석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고, 국가정보원도 나중에 이 국가안보라고 하는 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대통령이 어제처럼 국방과학연구소 합참 국방부 합동 보고를 받으면서 뭐 스텔스 무인기 생산한다, 합동 작전사령 드론 사령부 만든다니까 기분 좋아서 살짝 넘어가셨는데, 군은 그렇게 통수하시면 안 됩니다. 안보기관들은요 다 잘라놓고 서로 견제시키고 디바이드 앤 룰은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보도를 받다 보면 그 지역, 그 군을, 그 조직을 이끄는 군대만 측근이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을 통제할 때는 육군, 해군, 공군별로 딱 쪼개놓고 이걸 합동군으로 끌고 가야 돼요. 자꾸 이걸 통합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단 작전을 할 때는 세 개의 군을 합쳐갖고 통합전투사령부로 싸우게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딱 잘라놓고, 야 공군 너희가 레이더 돌려서 본 거 갖고 와봐, 육군 너희가 본 거 갖고 와봐, 해군 너도 있어? 이렇게 해서 쫙 비교해보면서 그걸 분석해서 또 제3자가 준 걸 보고, 어이 국정원 너도 갖고 와봐, 우리 저기 건교부 거기 레이더 있지 거기도 갖고 와봐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에 대통령은 그 조직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됩니다. 군은, 무력 조직은 철저하게 경찰 정보까지도 쪼개놓고 봐야 돼요. 이걸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왜? 그 사람들은 참모를 이끌다 보니까 한 참모의 말을 기울이면 그가 사령관이지. 그죠? 그래서 정보참모 갖고 와봐, 작전참모 갖고 와봐, 군수참모 갖고 와봐, 뭐 갖고 와봐 쭉 비교해서 참모장 의견 내봐. 그래서 자기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뭐 합동 드론 사령부 만들겠다는 건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왜 만듭니까? 왜?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우리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의 주석궁, 저 동창리나 풍계리까지 가서 핵 실험장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노심초사 작전을 만들고 결심을 해야지, 무슨 합동 드론 사령부를 만들겠다, 뭐 내년에 스텔스 무인기 생산하겠다, 그건 이미 가고 있던 거고, 무인기는. 합동 드론 사령부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을 속이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무력기관은 반드시 디바이드 앤 룰 쪼개놓고 견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균형 잡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군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하는 과잉 충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디바이드를 하다가 이들이 서로 화합 못하고 분열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수권자가 잘해야 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원장 독대를 받고 정보보고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무사령관도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왜 안 받겠다고 순진한 그런 얘기 합니까?
경찰 정보도 받으셔야 되고 각 기관서 올라온 거 다 받으셨고 이렇게 보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도 속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 이번은 이번이 맞잖아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얘기할 때 틀렸던 쪽에서도 조심하면서 따라오면서 더 성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우리 군이 쩔쩔매고 있어요. 워낙 겁쟁이 장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담대하게 송일공의 부대장이 보고하고 사단장이 결심해서 1사단장 해병대는 무인기 있나? 저 개성이나 회주 쪽으로 띄워요. 그래서 인민군 4군단 정찰하고 나와. 응? 그걸 공개할 때 국민들이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감을 갖는 거고.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 이런 거에 아주 쉽게 속습니다. 대통령도 많은 결심을 하다 보면 이 군인들이 굉장히 겁을 줘요. 이거 하게 되면 유엔에 하는 정전 뭐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그리고 나서 겁을 주고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이 9.19 합의 위반했고 뭐 했고 또 그건 그거대로 핑계를 내는데 그럼 우리 똑같이 위반하자 그러면 그거는 유엔사 위반이고 뭐 위반이고 굉장히 대통령을 겁을 줘서 위축을 시키고 또 북한이 한 도발은 자꾸 줘서 자기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엔 대통령이 공포를 가집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못해요. 여기서부터 우리 군이 우리 국가 지도자가 항상 위축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때려. 희생이 있어도 때려. 이거잖아요. 원래 군인들은 전쟁 때 써먹기 위해서 평소에 룰루랄라 놀아도 냅두잖아요. 근데 훈련을 시키긴 하지만 때려야지. 군인들 그때 써먹어. 왜 안 써먹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해야죠. 그렇다고 정전체제를 깨라는 게 아닙니다. 정전체제를 쟤네가 어겼으니 응징. 제가 퍼니쉬먼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때렸으면 보복, 리텔리에이션. 그게 PR입니다. 퍼니쉬먼트 리텔. 이걸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까부르면 대량으로 하겠다고. 코리안 매시브 퍼니쉬먼트 리텔리에이션. KMPR 그러는데 요만한 도발에도 PR을 못하면서 큰 건 하겠습니까? 연습을 시켜야 돼요. KMPR 하도록. K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 PR도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석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승경 합참의장 불러갖고 이제 조인트 까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보고 받으시고 기무사령관도 보고 받고 정보는요 수도 없이 장난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하면서 이 보고 가지고 기자들이 장난친 것도 많이 봤고요. 속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도 많이 속아봤습니다. 대통령이 통수권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셨지만 그래도 검찰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제 검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기소만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더만요. 그래서 나쁜 검사들하고 많이 싸운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자, 무력기관은 견제하면서 통솔해라. 과잉충성에 속지 말고 분열의 덫에도 걸리지 마라. 네, 무인기 사태 보면서 윤 대통령이 하셨으면 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건 우리 군부에서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평양까지 무인기 집어넣고 찍어갖고 와서 국민한테 보고해라.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못합니까? 스텔스 무인기 기다릴 것도 없어요. 우리 공군한테 얘기해서 F-35A가 40대나 있습니다. 스텔스. 언제 북한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북 들어가 본 적이 있냐고. 연습상을 이번에도 한번 가봐야지. 요만한 간땡이 가지고 큰 소리만 치는 군인들 보게 되면 이제 군인들 굉장히 좋아하지만 야, 저 사람 나보다 소심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란 거를 우리 군부에서는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흥분적으로 얘기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